BTS는 분명하게 한국에 뿌리를 둔 아이돌이지만 더욱 분명한 사실은 더 이상 한국만의 스타가 아니라는 것이죠. 명실상부 전 세계라는 터전에 뿌리를 내린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뿌리에서 독립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을목의 모습이에요. 을목은 을경합작용으로 경금과 대화작용하는데요. 경금은 을목에게 관성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의미해요. 우리가 명함에 이름뿐 아니라 소속 직장과 직책을 명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인 관성을 알리기 위함인 것이죠. 이렇게 을목은 정체성과 결실에 대한 의지를 품고 양기를 내뿜으며 에너지를 사방으로 펼치기 시작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을목의 대표적 특성은 담쟁이 넝쿨에 비유하듯 유연성과 끈기가 좋다는 것인데요. 장애물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좌우로 이동하며 감아 올라가는 유연성으로 끝까지 목적성을 놓지 않죠. 이런 특성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BTS를 키워낸 하이브의 대표 방시혁은 서울대 졸업식 축사에서 분노가 자신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자신을 불행하게 한 것은 당시 음악산업이 처해 있던 상황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불공정과 불합리가 팽배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BTS를 프로듀싱하고 선보이는 과정에서 기존 제도와 기득권의 불합리라는 큰 장애물에 놓여 있었던 거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방시혁과 BTS는 기존 성공방정식에 기대지 않고 새로운 성공방정식을 만들어냈는데요. 그것은 공감과 소통이었죠. BTS의 성공 요인은 풍부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 팬들과 활발히 소통했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BTS를 소셜미디어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실제로 BTS는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는 물론 인터넷 방송인 브이라이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뮤직비디오, 방송분, 무대 뒤 모습 등 음악 활동뿐 아니라 먹고 입고 즐기는 거의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방시혁은 매스미디어를 장악한 기득권의 불공정과 불합리를 소셜미디어라는 새로운 활로를 통해 극복하려 한 거죠. 이렇게 그는 기득권이라는 장애물을 유연하고 끈기 있게 헤쳐나가 결국 성공했고 빌보드에 BTS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뿌리 깊게 심어버렸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을목의 긍정적 작용과 많이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방시혁은 임신일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임수일간인 방시혁에게 을목은 상관으로서 기득권에 대한 분노와 창의적 솔루션을 의미합니다. 물론 알려진 사주 명식만 갖고 을목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을목의 지혜를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방시혁의 사주가 어떠한지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사주와 상관없이 누구든 명리학을 공부하고 을목의 지혜를 배워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을목일간 분들은 이런 삶의 지혜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분들일 텐데요. 이런 을목일간 분들에게 2023년 개묘년은 어떤 운으로 작용할까요? 먼저 십성적으로 살펴보면 천간 개수는 편인, 지지 묘목은 비견에 해당합니다. 묘목이 개수를 장생시키며 목기운의 뿌리인 수기운과 연결성이 강화되는 운이 들어온 것이죠.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을목이 자신의 뿌리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정체성인 관성을 향해 나아가려면 반드시 화기운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2023년 개묘년은 수기운이 편인성으로 들어오다 보니 편인 도식 현상으로 자칫 화기운의 확장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일간 분들이 2023년에 맞이할 운세는 두 형태로 나뉠 수 있어요. 사주에 화극금이 잘 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죠. 사주에 화극금이 잘 되어 있는 을목일간 분들은 사주가 신강하건 신약하건 상관없이 매우 좋은 운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신약했다면 수생목운이 들어왔으니 튼튼해질 것이고 원래 신강했다 하더라도 화기운이 목생화로 살아날 수 있으니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묘목의 주역 괴상은 아래에 4개의 양효가 연속해 있는 뇌천대장인데요. 아래에서 차오른 양이 처음으로 음을 넘어선 때로 우레가 울리는 형상을 나타내죠. 뇌천대장의 시기는 양의 세력이 크게 강성해지며 마치 군자가 소인을 몰아내어 정의가 득세하는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만 충족되면 매사에 길할 수 있는 운이죠. 이런 기세를 닮은 묘목은 지장간이 을목과 간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을목을 주성분으로 간목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묘목과 을목은 매우 유사한 성질을 공유하고 있어요. 나무가 가지를 사방으로 뻗치는 것처럼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하는 성질이죠. 이 발산력으로 욕망과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을 때 을목과 묘목은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화기운을 가장 반가워할 수밖에 없어요.
화기운이 더 넓고 크게 욕망을 표출할 수 있도록 무대를 제공해 주니까요. 그리고 그 무대는 토기운으로 이어져서 영역을 구체화시키고 나아가 토생금으로 새롭고 성숙된 정체성을 확립하게 해주죠. 그래서 묘목의 운세를 맞이한 을목일간 분들에겐 사주에 화기운과 금기운이 존재했을 때 크고 무르익은 결실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사주에 화기운과 금기운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계묘년을 다소 답답하는 흐름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 노력이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결과가 안 나오는 원인을 기존의 뿌리에서 찾다 보니 의존적 성향을 갖기도 해요. 마치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부모 탓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죠. 밖으로 나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부딪히고 깨지며 배우는 화기운의 자세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의 원인을 관념 속에서만 찾지 말고 현장에서 찾으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을목일간 분들은 현실 속 장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유연성이 빛을 발하는 분들이니까요. 관념 속 장애물은 잊어버리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요. 역성장이죠. 목기운은 곧 성장을 의미하지만 그렇게 역성장도 매우 빠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묘년 천간의 개수는 을목일간에게 편인으로 작용하는데요. 이는 편인 도식 현상을 일으켜 식신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도식이란 넘어질 도, 먹을 식자를 써서 밥그릇을 뒤엎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편인의 지나친 잡생각과 고민들이 실행력과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거죠. 또한 여성은 식신이 자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식과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에 편인 도식이 된다고 해서 식신의 작용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삶의 한 단면 혹은 특정 사건으로 나타날 뿐이죠. 만약 사주에 식신을 갖고 있다면 도식되지 않은 영역에선 그 장점을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으니 지나친 확대 해석은 금물입니다. 특히 편인은 부정적 관념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에 지나친 확대 해석은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계묘년에 편인운을 맞이한 을목일간 분들은 삶의 한 단면에서 발생할 편인 도식 현상을 잘 인지하시고 다른 삶의 영역까지 번지지 않도록 항상 긍정적 사고방식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을목일간 분들에게 지지 묘목은 12운성적으로 걸록에 해당됩니다. 걸록의 사준적 의미는 튼튼한 녹봉이에요.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내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한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걸록을 가진 분들은 자립심이 매우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남의 의견보단 자기 확신으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편이죠. 한 분야에서 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은 자신만의 노하우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남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이런 이유로 걸록의 가장 큰 장점은 의사결정의 신속성이에요. 만약 그 의사결정이 시대적 수요와 맞다면 큰 성취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철진한 아집으로 내린 결정이라면 큰 실패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건록이 있거나 건록운을 맞이한 분들은 사회적 트렌드한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해요. 트렌드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지어 을목일간 분들은 걸록이 목기운이기 때문에 다른 오행으로 걸록이 된 것보다 속도가 더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트렌드에 익숙하다면 고객 혹은 윗사람이 필요를 표현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역량으로 발현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행적으로 트렌드는 화기운에 해당되죠. 따라서 자신의 사주에 화기운이 없더라도 트렌드를 열심히 공부해서 현실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계묘년을 긍정적인 해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계묘년을 맞이한 을목일간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삶의 전략은 트렌드와 관련된 다량의 읽기와 쓰기입니다. 겸손함을 바탕으로 한 읽기와 쓰기는 자신의 사주를 양생하는 좋은 전략이니까요.